부수적으로 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원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기의 기능을 봐서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암 환자에게 붉은 고기가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붉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철분이에요. 철분이 이렇게 많은 육류가 붉은색을 띠는 거거든요. 육류 중에서 붉은색을 가능한 피하란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철분은 우리가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을 가장 이용을 많이 해요. 글루타민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이 있어야 암세포가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용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페리친이라는 검사를 해요. 암세포가 막 지금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해보면 페리친 수치가 막 올라가요. 이 페리친은 철분을 운반하는 차예요. 암세포가 빨리 크기 위해서 지금 철분을 많이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친을 막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암세포는 철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붉은 고기는 이 철분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차단을 해야죠.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우리 암 환자들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단백질 과자, 단백질 음료로 단백질을 섭취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공급할 때 저는 이게 단백질은 단백질만 좋고 이게 같이 섞였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일반인들일 경우에는 조금 덜 하겠지만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그 단백질 바 요즘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은 단맛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되게 이 칼로리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단백질 원이 어떤 건지 되게 육류 쪽에서 많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건강상으로 보자면 약간은 먹더라도 괜찮고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 환자는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암 환자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은 첫째는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다시 내보내버리거든요. 그럼 괜히 먹어서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간이나 신장에서 다시 해독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왜 이중일을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내 몸 안에서 암 환자들은 할 일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콩의 식물에도 있고 육류에도 있고 생선에도 있고 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원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로 따지자면 육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철분도 없고 성장 호르몬, 항생제, 포화지방산 많고 이런 부분들이 단백질로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그걸 또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단백질을 얻느냐 이 부분에서 보자면 육류보다는 식물성, 콩을 많이 권하고 그 식물성에는 부족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선을 권한다는 거죠. 생선도 작은 생선. 이렇게 단백질 원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할 때는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내 몸에 어떤 특히 간이나 신장의 기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 단백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다시 다 쪼개요.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쪼개요. 그런데 간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간이 안 좋으면은 이게 단백질을 먹게 되면 내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막 단백질이 몽땅 들어와. 근데 그걸 일을 해야 되니까 힘이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에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시 소모를 하거나 남는 거나 할 때는 신장을 통해서 또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장에서는 이걸 내보내기 위해서 또 일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게 되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기의 기능을 봐서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 그 다음에 어떤 데서 우리가 단백질 소스가 되는 것을 어떤 데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 암 환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공식품이 뭐 가공했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사실 가공할 때 우리 몸에 아주 건강을 다 생각해가지고 영양소도 맞추고 나쁜 성분들 다 빼버리고 이렇게 가공한다면 좋겠죠. 근데 요즘에 상업적으로 이게 가공하는 부분, 그 부분을 건강 부분보다는 칼로리, 이걸 먹는 사람들의 입맛의 구미에 맞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제 1번으로 캔 종류는 이게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캔 안에 육류 캔 보면은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민 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따게 되면 우리가 따면은 퍽 하고 올라오는 연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장 안에서 니트로스 아민으로 바뀌는 거죠. 이 니트로스 아민이 바로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가공식품의 문제점이 되는 거고, 또 햄이라든지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재료가 되는 육류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여기에는 되게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뭐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이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뭐 구워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런 데서는 다이옥신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가공을 하는 동안에 가열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리 되면은 그 기름이 가열을 통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런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가공식품에서 보면 수소 첨가물들이 있거든요. 마가린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이건 수소 오일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만들어서 고용화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들이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런 건강상을 유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환자분들을 피하는 게 답인 거죠.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생식을 하면 좋을까요? 열을 가한 이런 음식하고 생식하고 어떤 게 좋느냐. 근데 꼭 그걸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가 생식이 좋고 어떨 때가 익힌 게 좋고, 그게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생식의 장점은 특히 우리가 비타민 계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생식 속에 있는 이런 비타민들은 열을 가하면 파괴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수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우리가 열 가하면 파괴가 돼요. 이런 비타민 C나 비타민 B를 먹으려고 한다면 생식으로 먹는 게 좋겠죠. 신선도가 또 좀 있고.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또 익혔을 때 흡수율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익힌 음식이 좋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관 장기를 볼 때 우리 위라든지 이런 데는 생식, 특히 이제 식물성으로 채소 종류를 가지고 이런 게 거친 음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좀 익힌 게 오히려 좋죠. 장기의 기능에 따라서 생식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데, 위 같은 경우에는 생식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소화기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또 익힌 게 더 나아요. 생식보다는. 익힌 게 어쨌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소화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할 때 야채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식으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그 개념은 일단은 비타민이나 이런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훨씬 더 섭취하기가 좋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